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는 빈도는 보면은 뭐 10%가 채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뭐 불완전한 박리가 되겠죠. 재수술을 하러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보면은 하나도 감압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좀 이렇게 경험이 많은 수부 의사들한테 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은 내 몸에서 각 부위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고생하고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한테 수술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나기태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김동민 원장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증상인가요, 이거? 맞습니다. 또 원포인트 레슨은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부분에 있는 정중신경이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눌려서 그 신경 증상이 손가락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은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바닥이 이렇게 뼈로 돼 있어요. 뼈로 돼 있고 천장 부분이 이렇게 진짜로 터널처럼 그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이렇게 덮여 있는 터널 모양의 구조물이고요. 이 구조물 안에 힘줄 9개랑 정중신경이 같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거나 이랬을 때 힘줄이 부으면 신경이 눌리거든요. 이렇게 신경이 눌리면 거기서 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혹은 그 구조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힘줄이 붙는 거죠. 많이 좀 복잡한데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 하면 환자분들이 손목이 막 아프고 맞아요. 그런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물론 심한 경우에는 제가 여기 도입부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환자분들이 이렇게 밤에 주무시다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지쳐서 주무시고 막 하시거든요. 실제로 손목이 아플 수도 있지만 보통은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환자분들이 요 손가락 3개 그리고 요 4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를 저린다고 하시거든요. 5번째 새끼손가락을 저리거나 여기 4번째 손가락의 여기 척측근 많이 저리다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밤에 잠을 잘 때 손이 저려서 못 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을 때 아까 김동민 원장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손을 털어요. 아, 이 손 저리다 이러면서 손을 터는 증상을 저희가 물어보면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타는 것 같다, 저리다, 뭐 따갑다, 전기가 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건초염이랑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헷갈리는 게 그게 건초염이 있는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기고 손목 터널 증후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건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사실 원인이 같아요. 원인이 같기 때문에 그 두 병이 같이 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순서대로 오기도 하는데 결국은 원인이 같습니다. 원인은 일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건 하나죠. 그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이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뭐 손목을 많이 썼을 때 뭐 그런 것들은 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어요. 그렇지만 다들 손을 많이 썼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은 하죠.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게 내분비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당뇨 있으시거나 맞아요. 그다음에 혈액 투석, 심장 투석이라고 하죠. 혈액 투석이라고 하나요? 투석을 하거나 그 이외에 이제 갑상선 문제, 또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이 다 내분비계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분들이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럼요. 사용을 줄이면은 증상도 좋아지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런 게 호전이 없죠. 그렇죠? 어느 점이 지나가면은 그냥 밤에도 저리고 쓸 때도 저리고 그냥 하루 종일 저리다 그러죠. 24시간. 손목에서 생기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생기는 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발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를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그게 빈도가 워낙 차이가 커서 그렇지 실제로 맞습니다. 발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는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일단 손을 덜 쓰는 게 중요해요. 손이 일단 저리기 시작하면은 약물 치료랑 그 다음에 그 힘줄의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뭐 물리치료, 밤에
많이 저리거나 이럴 때 깁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1차적인 치료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신경 주변에 뿌려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주사 치료도 가능합니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열어가지고 맞죠? 네. 쭉 다 터널을 다 눈으로 보고 다 열어가지고 신경을 이렇게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아주 조금만 절개를 해가지고 손목 터널을 이제 감압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감압, 압력을 줄여줘서 신경이 숨이 트이게 해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부위 자체가 좀 다르죠. 네, 좀 약간 다르죠. 상이하죠. 네. 보통 이제 목에서 눌리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꼭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앞서 우리 나기태 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엄지, 검지, 중지, 그다음에 약지의 절반 정도에만 보통 나타나는데요. 보통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절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뭐 손가락이 뭐 1번부터 다 5번까지 전부 다 저린다든지, 뭐 어깨부터 손끝까지 그냥 쫙 저림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든지, 그러면은 보통은 저희들은 신경이 저기 위쪽에서 목 디스크 쪽에서 눌리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 있어요. 여기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신경이 눌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치거나 이랬을 때, 여기를 압박을 하거나 쳤을 때 뭔가 증상이 있어요, 보통. 거기서 신경이 문제가 생긴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를 치거나 눌렀을 때 뭔가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신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소위 말하는 저희 이제 너브, 신경을 너브라고 합니다. 그 너브 글라이딩 운동, 너브 글라이딩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신경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관절을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관절을. 그런 이제 스트레칭 방법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경수술은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늦게 하면은 신경이 이미 회복 불능 상태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걸 환자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최선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